to develop the protein sensor. There's a biomarker for diabetes and atherosclerosis. This picture taken by me, by myself. 여러 가지 이런 그 학문들, 생명과학, 임상학, 기계공학, MEMS, 나노화학, 정보통신들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 혈액을 이용해서 혈액 한 방울로 의심 증상이 있거나 혹은 정상인으로부터 이런 그 치입으로 판독을 해서 HDA 바뀌는 모습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독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스로 전송하는 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단 키트와의 차별점은 기존에는 오믹스에 기반해서 발현량을 주로 봤고요. 혹은 항체 기반에 했기 때문에 아까 정봉현 박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시그널을 만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또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제 특정한 타겟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노이즈를 감소할 수 있고요. 또 단백질의 변형, density나 혹은 viscosity나 혹은 temperature나 혹은 그 isolated electric point, electrical charge에 대해서도 그 변화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차원적인 어떤 레버넌 칩을 통해서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게 질병 상태냐 혹은 노화 상태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염증이나 산화, 당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분석을 하는 것이 주된 그 바이오마커 개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그 당뇨가 생기면 이 A4A1 아까 HDL을 구성하는 주된 단백질이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이 A4A1이 그 기능을 상실해서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서 나빠진 걸 알게 되면 이런 거 진단할 필요가 없죠. 환자분이 질병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early 단계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빨리 투여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그 A4A1 HDL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임상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가 높이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잘 안 높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듣고는 잊어버리는데 TV에서 이런 그 유명한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인상이 강해지죠. 저는 TV를 안 보다가 어떻게 한번 봤는데 이 운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그 가수 아이돌들을 이제 그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누가 제일 높은가 해봤더니 효민이라는 사람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민을 그때 이때까지 몰랐는데 지난달에 그 다른 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제 발표 다음에 연사분이 티아나 효민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 80이나 되니까 앞으로 더 좋아하겠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80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누구랑 결혼할 거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대답이 나오죠. 잘생기거나 돈 많거나 키 크거나 마음 좋고 나만 사랑해주고 참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HDL이 높은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다. 왜냐하면 HDL 높아야 일단 오래 살 거니까. 일단 오래 살아야 좋은 배우자로서 좋은 거겠죠. 그래서 HDL이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임상 기준은 남자는 40mg/dL 이상이고 여자는 50mg/dL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검사해 보셔가지고 적다 그러면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운동이라든지 다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 그러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이 롱게비티 신드롬, 즉 장수와 아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의 혈액을 보아보니까 그 토탈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높았어요. 높았지만 이 HDL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31%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31%가 HDL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25% 미만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HDL이 높아야, 즉 HDL이 비율이 높아야 오래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는 얼마나 높을까? 제가 한 3년 전에 그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의 피를 받을 수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그룹의 운동선수였는데요. 그 중거리 육상, 해머 던지기, 레슬링, 역도입니다. 그래서 이 육상과 레슬링은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요. 여기 해머하고 역도는 이제 무산소 운동으로, 즉 근육만 이제 키우는 그런 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36%, 레슬링 38%요. 아까 그 오래 사는 분들 롱게비티 신드롬이 32%였으니까 운동하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무산소 운동을 하는 그 던지기나 혹은 그 역도 선수는 그만큼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세덴타리한 레퍼런스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더 좋구나 당연히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레퍼런스는 요즘보다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요 레퍼런스는 그 같은 나이에 영남대 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자발적으로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선수들이 그 특히 그 런너나 혹은 그 레슬링이 A4A1의 발현이 아주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항상 할수록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항상 요소도 따라 증가하고요. 그 별로 좋지 않다고 알려진 단백질들, CETP 같은 것들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더 높으면 더 좋다. 이건 이제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전체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HDL의 크기는 어떤 게 좋을까? 뭐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큰 것이 HDL 크기가 클수록 더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아까 레퍼런스 그 세덴타리한 그 영 그룹들이고요. 운동 선수를 보면 이런 놈입니다. 즉 그 유산 선수인데 일단 그 굉장히 빈 공간이 없죠. 여기 까마귀도 빈 공간인데 거의 빡빡합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하나가 HDL이고 여기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일단 HDL 굉장히 커져 있고 그 HDL의 양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런너와 레슬러가 제일 많고요. 이런 그 역도나 던지기 선수는 뭐 레슬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인보다는 많이 커져 있죠. 일단 운동을 하면 크기가 좀 난다. 그래서 그 지금 혹시 그 그런 중에서 HDL이 낮다고 생각되시거나 혹은 HDL 크기가 내가 얼마인가 좀 짧지 않을까 생각되시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저한테 피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또 피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계속 올라가는데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된 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노인하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A4A1의 어떤 변화, HDL의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HDL은 젊거나 늙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뭐만 있기 마련인데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화가 되면, elderly people에서의 노화가 되면 같은 단백질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HDL2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일단 감소하죠. 숫자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도 훨씬 감소합니다. 잘 발견되지 않죠. 즉 이 말은 A4A1이 있지만 단백질은 있지만 HDL을 만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는들수록 자연적으로 HDL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것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L이 변하는 것을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그 보도를 먼저 잠깐 보시죠. 혈액으로 노화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됐습니다. 상용화되면 누구나 손쉽게 노화 정도를 진단해 자신에게 맞는 전문 유지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22살 청년과 71살 노인의 혈액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노인의 혈액 속 입자의 크기와 수가 청년의 것보다 눈에 띄게 들어있습니다. 이 입자는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단백질 HDL. 국내 연구팀이 인체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액 속 HDL의 크기와 밀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HDL의 입자 밀도가 작아지고 그 크기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도 노화 정도에 따라서 HDL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더 많이 노화가 진행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화의 진행에 따라 혈액 속 또 다른 단백질인 아포지 단백질이 부어지는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노화의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으면 하고 있는 운동이나 영양 섭취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만의 건강 유지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 논문 인용제인 SSCI급 미국 학술지인 노화학저널 5월호에 게재됩니다. YTN 송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을 에이징, 노화의 마커로 쓸 수 있다면 우리 젊은 사람과 그 늙은 사람의 비교, 또 이것을 또 운동을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인분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다시 젊은 사람으로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인과 바다였지만 이제는 노인과 HDL이다. 그래서 운동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것을 그 마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여기 우리 자장 선생님이신 우리 그 신동구 교수님이 그 환자와 혈액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잘 연구가 이루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 연구를 해서, 그럼 이걸 실제로 전기운동을 해보면 전기적인 게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전기운동을 걸어보니까 여기에 그 L들입니다. L들의 그 HDL이 훨씬 이렇게 많이 끌린 현상이 있죠. 젊은 사람은 이렇게 아주 밴드가 좀 더 샤프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디스트리뷰션, 즉 분배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현상은 이 당화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하고 아주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그 HDL이 그 단백질은 똑같이 보이지만 전기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디스펑셔널한 HDL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그 HDL의 변형을 일으키는 게 그 당화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당화, 즉 탄수화물과 그냥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면서 당연히 당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뭐 피부 노화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인분들의 혈청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청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당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DL도 증가하고 HDL도 많이 증가해 있고요. 그래서 당화가 일어나면 글라이케이션과 그런 그 파티클 사이즈의 그 리덕션이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것을 웨스턴을 떠보니까 훨씬 더 노인들에게서 이 ApoA1이 정상 위치보다 조금 뒤로 떠 있죠. 즉 당화가 일어나서 뭔가 일렉트로포레틱 마이그레이션 어빌리티에 차이가 있다는, 좀 더 밴드 시프트 업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멀티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화가 많이 일어난 것과 HDL 기능이 상실된 것, 그리고 노화가 아주 잘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게서 나온 HDL을 이 피부세포에다가 처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의 HDL이 가장 더 많은 이 피부세포의 노화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HDL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그 피부라든지 혹은 이 오간에 도달한다면 그만한 염증이나 노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이제 그 브로치로, 그렇다면 그 노인들의 사람에게서 나온 HDL이나 ApoA1 말고 우리가 순수 분리한 ApoA1에 이제 강제로 이 당화를 시킵니다. 그 프락토스를 처리해서. 그렇게 하면 그 현상과 똑같을까 비교해 보니까 역시 그 똑같이 멀티머가 잘 만들어졌고, 즉 당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멀티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당화가 일어난 것을 피부세포에 처리하니까 이렇게 많이 또다시 그 피부세포의 노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화에 의한 HDL의 변형이 그 노화, 피부세포의 노화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학생이 그 학부생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석사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잠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요 코스를 원래 제가 보도 촬영 협조한 이유는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혹은 이런 일반인들이 너무 이렇게 단맛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좀 이것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대구 뉴스에는 제 의도대로 나왔는데 다음날 전국 뉴스에는 조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일이 피부에 좋다는 생각을 뒤집는 연구 결과 우리가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이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상태의 피부세포를 관찰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세 가지 피부세포 가운데 과당이 섞인 세포 사진에서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푸른색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영남대 조경현 교수 연구팀은 꿀이나 과일 등에 들어있는 과당이 혈액 내 주요 단백질인 아포지 단백질을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변형된 아포지 단백질이 혈액의 항산화 기능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까지 불러온다는 겁니다. 과당과 피부 노화의 연결고리인 변형 단백질의 균형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혈액 속에서 어떤 단백질을 훼손시키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그걸 밝혔고요. 피부의 조기 노화가 과당의 과도한 섭취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3학년 학부생인 장옥주 씨는 생명공학 전문 학술지인 BBRC에 발표한 논문에 공동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제 후배들이나 다른 동기들한테도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화 억제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연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피부 노화와 당뇨 억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업자한테도 전화를 받고요. 양봉업 회장님이 전화하셔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지금 꿀이 안 팔리게 된 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해명하는데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음식을 통해서 먹는 인공감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걸 먹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비교해보니까 역시 이런 A4A1의 이런 인공감미료가 처리되면 A4A1의 성질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HDL 변화해서 이 피부세포의 노화나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킨다 알았고요.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아스파탐을 먹은 제브라피쉬가 헤엄을 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우리 혈액 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것들이 혈액을 통해 나온다면 반드시 이 HDL이나 LDL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그럼 그게 다 데미지를 주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화나 혹은 당뇨, 동맥경화의 촉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며칠 전에 나온 때 한민연이 중국연합협회 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지급합니다. 커다란 음료수, 술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면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보다 달고 열량은 낮아서 과자나 술을 만드는 데 많이 쓰는 아스파탐이란 인공감미료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뇌와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희 기자입니다.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200분의 1 수준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일부 막걸리와 과자, 탄산음료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의 뇌와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 시기와 고지혈 시기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아스파탐을 첨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고지혈증이 유발되는 먹이와 함께 아스파탐을 섭취한 제브라피쉬 중 35%가 헤엄을 제대로 치지 못하거나 죽었습니다. 유전적 특성이 인간과 90% 일치하는 제브라피쉬의 뇌조직에서는 염증이 증가했고 간조직도 손상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없는 인공감미료, 특히 아스파탐의 위험성이 고지혈증이나 혹은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뇌 손상이나 혹은 학습 능력의 상실 때문에 연구진은 고지혈증이 있는 어른이나 성장기인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스파탐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함유량이 불미량이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남대 조경현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SCI 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MBC 뉴스 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는 리포프로텐에 관한 건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아스파탐을 처리해서 그 사카린을 처리해서 이제 그 전기 운동을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단백질 센서 연구소에서는 결국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크로플루이드 디바이스로 만드는 걸 이제 계속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이제 HDL이 변형이 되겠죠. 헬스한 HDL이 이런 그 변형된 디스펑셔널한 HDL로 바뀌게 되면 노화가 에이징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혹은 그 당뇨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센싱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그 기계공학부에 우리 지금 부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신재수 교수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그 키트를 하나 제안하셨어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입니다. 여기로 이제 뭔가 이 전류가 흘러가고요. 여기에 이제 단백질을 로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흘러가는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동전보다 조금 더 큰 걸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우리 그 기계공학부 교수님들도 잘 아실 테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그 파브리케이션하고 디텍션하고 뭐 이렇게 형광을 써서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이제 HDL 강화를 시키면 형광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이 노인들도 이게 이제 HDL 형광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르다는 걸 확인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전기운동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멀티머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좀 보여드린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좀 더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IF로 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그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변성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그리고 IF에서 주된 데이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한 상태의 HDL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이렇게 한 자리에 딱 이렇게 컴퓨터에 모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HDL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당화를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게 되면 이렇게 HDL이 이렇게 좀 벌어지죠.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PI 값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화가 PI 값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디퓨전 랭스가 좀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강제로 당화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제가 청년과 늙은 그 노인들의 그 HDL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늙은 청년들은 이렇게 그 아이솔레이티드 포커싱의 그 레버너 칩을 해보면 이렇게 가급적 모입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모여주는데 이 노인분들은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 아까 그 아이솔레이티드 그 포커싱 젤 했을 때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벌어질까? 그러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혹은 그 HDL의 그 세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코어를 매긴다면 그 어떤 사람은 그 언노운 샘플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액셉트가 돼서 지금 논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스파탐에 의해서 그 우리 혈액 속에 그 주된 지단백질인 HDL과 LDL, 그중 LDL의 그 변형을 한번 봤는데요. 역시 그 네이티브한 LDL은 좀 더 컴팩트한 모습인데 아스파탐을 50mg을 처리하면 좀 벌어지고요. 100mg을 더 올리면 더 많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LDL의 변형이 된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단백질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산병원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그 폐섬유환증이라고 그 지난 5월, 한 4월경에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그런 병이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히 뭐 산모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런 뭐 임신은 알림이 있나 이런 알았는데 뭐 아저씨도 죽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좀 뭐 유언비어조차도 많이 뭐 있었던 그런 그 질병이었는데 제가 이 간질성 폐섬유환증이라는 이 IPF 환자의 혈액을 아산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그 다음에 그 대조원을 비교해 보니까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나이대, 요분들이 거의 한 50대, 40,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기의 같은 나이대보다도 HDL이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농도도 좀 작아지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쟤를 아까 아이솔레이티브 포커싱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곽기석 교수님 그 경북대에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행광 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광 따위하고 받아가지고 HDA라고 반응을 시켜보니까 IPF 환자에서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형광 따위를 여기 지금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 차지에 굉장히 잘 바인딩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퍼블리케이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F 환자의 HD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적인 뭔가 이 시그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단백질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센싱하고 그래서 키트를 만들까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이제 현재 지금 목적입니다. 우리 연구사랑 소개드리면 아까 이전에 그 식전 슬라이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단백질 단백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노화가 되지 않은 노화 마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키트를 만든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대구 TP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기관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다 제 연구실 대학원생들, 학부장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